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로 뛰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초희 아나운서. 네, 서울 스튜디오 김초희입니다. 산업 현장은 물론 각 가정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많은 전기공사 기업들이 있는데요. 최근 전기공사 기업들이 에너지 분야의 신산업뿐만이 아니라 통일 시대를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한국전기공사협회 장철우 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가정과 산업 현장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기가 공급되도록 도와주는 기업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전기공사 기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을 말하나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선로, 변전설비, 또 배전선로를 거쳐서 소비자가 있는 건축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물 내 전기 설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이러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모든 전기 인프라를 현장에서 구축하는 회사가 전기공사 기업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각 가정과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는 역할을 하는 기업들의 협회라면 이 전기라는 특화된 기술 관리나 정부와 민간 사회에서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협회의 소개와 역할 부탁드립니다. 14,000여 공사 기업이 참가하고 있는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 시공 능력 기술 향상과 안정적인 전기공사협의 유지를 위해서 1960년에 창립돼서 올해 55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전기공사업 등록 관리와 시공 능력 평가 공시, 또 인정기술자 관리 등 전기공사법 제25조에 근거해서 정보수입니다. 높은 편이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산업 육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화두인 창조경제에서 신융합 사업이나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 전기 분야의 가능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협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래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전기에너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ESS, 마이크로 그리드, 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는 신성장 동력팀을 신설하고 신재생에너지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회원사가 새로운 분야에 발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가 지난 6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순방시 경제사절단으로 제가 협단체 대표로서 참가하였고, 또 그 이후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피드백 토론대회에서 제가 참가해서 국내 높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상생을 통한 동반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 정책 활성화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포화 상태에는 국내 시장을 극복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전기공사 업체들을 위해 정부가 인큐베이팅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 훌륭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국내 건설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 전기공사 업계도 여파가 적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건설 경기 침체 여파는 우리 전기공사 업계도 피해갈 수 없는 경영 환경을 매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협회는 기획 경영과 협회 조직을 상시 지원 체제로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여서 회원을 위한 진정한 파트너로서 회원이 행복한 협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 자동차,
ICT 융복합 분야에 대한 새로운 이제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 국회, 발주기관 등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예.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 환경 구축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예, 이 전기공사라고 하면 굉장히 전문화된 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 확보, 어떤 경쟁력으로 이어지잖아요. 전문 인력을 양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그 교육과 취업이 순차적으로 무리 없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교육은 국가의 100년 대계라는 말처럼 우리 협회는 1976년부터 전기공사과 관련된 인재 양성을 최고로 하는 그런 인재 양성을 지금까지 역할을 충분히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신규 전기 기술자가 5,800명과 정부에서 인정하는 인정기술자 12만 명을 양성해서 저희가 배출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전기공사업이 첨단 고부가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산학연이 밀접한 연대가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서 여러 대학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네. 전기 분야 인력 양성에 필요한 기술 지원이나 또 인적 교류 등을 통한 상호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술력 양성을 위해 교육 커리큘럼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전환하여 네. 한전 가공 배전이나 지중 배전 전공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공사업의 미책임질 핵심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 2년제 전기 전문대학의 설립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협회에서 어떤 업계의 내실을 다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협회가 관련 업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대표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최근 정부는 이제 인력 양성을 정부 주도해서 산업계에 넘기고 네. 또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현장 중심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현장 적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개발위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영광스럽게도 우리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전기에너지자원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선정이 돼서 네. 13개 협회와 또 15개 대표기업 또 2개의 노동단체와 함께 그 회의를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적자원개발의 출범은 전기에너지 자원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하고 활용하는데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저희 생각합니다. 또 네.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전기에너지 자원산업의 지역 수급 및 또 국가직무능력 표준 보안 및 기업 컨설팅 또 우리가 잘 아는 일학습 병행제도 정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네. 단기적으로는 기술 검정 자격의 위탁 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은 사무국의 안정화에도 또 수익에도 아주 될 수 있다. 저도 에너지 업계 처음으로는 전기 분야 통일, 네. 북한의 심각한 전력난을 고려하신 건지 전기 분야 통일위원회를 발족하게 된 배경과 그간의 성과는 어땠나요? 민간 부분에서 통일에 대비해서 네. 특히 또 통일 한반도의 전력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고 전기 부분 통일위원회를 지난해 7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전기, 경제, 언론, 학계, 연구, 공공기관 등 15분의 최고 전문가를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예. 통일위원회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전기 분야 통일에 관한 현실적인 부분부터 중장기 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네들이 전력 공급 실태를 시찰한 바도 있습니다. 전기 분야 통일위원회는 1단계로 정부와 협력이 가능하며 또 예. 인도적인 차원에서 전기 용어 통일과 기술 기준 및 시공 기준 표준화
또 남북 기술 인력 교류, 시공 전문 인력 양성, 네. 교육 커리큘럼 재정립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위원회를 주축으로 정책 세미나와 정책 제언은 물론 민간 부분이 실행 가능한 역할에 집중하여서 전기 분야 통일을 앞당기는 데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통일에 대한 준비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일로서 네. 미래를 준비하는 이것은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분리발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업계에서는 분리발주가 중대한 이슈인 듯 합니다. 하지만 이 대형 건설사들은 이 분리발주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업계와 다른 생각을 느낌이 들거든요. 이 분리발주가 왜 필요한지, 이 분리발주의 개념과 필요성 말씀해 주시죠. 예, 가장 중요한 문제죠. 전기공사업체가 존재하는 것도 분리발주가 있어서 존재를 하고 우리 14,000개 전기공사 기업들도 분리발주 라는 안정된 토대 위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기공사를 다룬 공정 네. 반대되는 것은 통합발주입니다. 통합발주는 저가의 하도급 또 불법 불공정 하도급이 발생해서 네. 부실 시공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시공자와 발주자가 직접 계약해서 이 시공하는 분리발주 제도가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전기 전문 공사업체를 육성해서 국가 산업 기반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 네. 최적의 제도가 분리발주 제도이고요. 네. 또 이러한 장점 때문에 미국, 일본, 독일 분리발주를 채택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분리발주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국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회장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인류에게 있어 이 전기가 얼마나 가치가 큰지 궁금하고요. 또 그리고 아까 북한 얘기하셨잖아요. 북한의 전력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통틀어서 협회에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기는 곧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정전 사태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있으면서 굉장한 그 도시가 수습되는 그런 사태를 발생했습니다. 네. 북한에는 이런 일이 항상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그래요? 그걸 감지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전기 시대에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어떤 우리가 꼭 해야 될 필요한 철저한 준비가 곧 좋은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전기공사협회 장철호 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전기가 에너지 산업의 미래와 한반도 안보 문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